안녕하십니까. 신비한 바닷속 생물 이야기를 말씀드릴 국립수산과학원 오현주입니다. 저는 우리나라 바닷속에 어떤 생물이 살고 있는지 연구하는 학자입니다. 먼저 우리 바다가 얼마큼 면적을 차지하시는지 영상을 보시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남한 면적은 10만 제곱킬로미터 정도입니다. 그런데 바다는 어느 정도 되느냐면 여러분 놀라시지 마십시오. 45만 제곱킬로미터입니다. 즉 남한 면적 10만 제곱킬로미터에 비해서 4.5배가 정도 넓은 바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이 넓은 바다 속에 어떠한 생물이 서로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다는요, 여러분들 흔히 보시는 내용인데요. 보통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로 알고 계시는 푸드체인이라는 먹이 사슬이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바닷속을 보면 생물과 생물이 서로 연계되면서 하는 푸드웹이라는 먹이 그물 관계로 유지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바다 생태계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그 속에 사는 우리 사람도 지속적으로 편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람을 잊지 말자는 겁니다. 우리가 자연을 좌지우지하는 주인이 아니라 같이 더불어가는 생물과의 친구라는 것을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저와 함께 바닷속에 어떤 생물이 살고 있는지 한번 잠수함을 타고 가보시도록 할게요. 세계 바다는요, 여러분들 아시지만 뜨거운 물, 찬물이 서로 섞이면서 이동하고 있어요. 목욕탕에 가보시면 뜨거운 물은 빨간 물로 표시하죠. 빨간색으로 표시하고 찬물은 파란색으로 표시할 거예요. 바닷물도 마찬가지로 찬물과 뜨거운 물이 섞이면서 우리 흘러가기 때문에 생물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들이 관측해 본 결과에 의하면 밑에 빨간 물이 위로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바다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전 세계 지구적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근해를 보시면 빨간 뜨거운 난류가 우리나라 위로 올라오면 차가운 한류가 밑에서 내려오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동해인 독도 주변 해역은 뜨거운 물과 차가운 물이 만나는 우리가 보통 조경수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다양한 생물들이 살 수 있는 곳이 형성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어떻게 우리 바다가 변하는지에 대해서 관측 방법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보면 배로 관측도 하고요. 인공위성이라든지 또 항공기를 관측을 하고 있고 또 바다 물속뿐만이 아니라 해저물에도 어떤 생물이 살고 있는지 다양한 관측 방법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위성을 이용한 우리 바다 관측을 하고 있는데요. 크게 바닷물이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한 특히 수온이죠. 수온에 대해서 관측을 하고요. 또 하나가 바다 색깔이 어떻게 변하는지도 관측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불빛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관측해서 어디로 물고기를 많이 잡으러 가는지도 알 수 있는 조사를 하기 위해서 위성을 이용하고 있죠. 보시면 냉수대라는 게 있습니다. 특히 부산 같은 경우에는 동해 끝자락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남풍이 강한 남풍 바람이 불어오게 되면 그 바람의 영향을 받아서 물이 오른쪽으로 휘어져서 이동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 보통은 왼쪽에 있던 따뜻한 물이 그대로 채워지게 되는데 우리 육지가 있기 때문에 채워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층이 차갑거든요. 보통 공기도 위쪽이 뜨겁잖아요. 마찬가지로 바다도 표층은 뜨겁고 저층은 차가운데 표층의 물이 옆으로 이동해 버리니까 저층에 있는 차가운 물이 올라오게 돼서 이런 냉수대라는 게 생깁니다. 근데 냉수대가 인간의 입장에 봤을 때는 여름에 시원해요. 그런데 그 속에 살고 있는 생물을 봤을 때는 갑자기 찬물이 들어오게 되면 깜짝 놀라겠죠. 그렇게 되면 도망갈 수 없는 물고기 같은 경우에는 스트레스를 받아서 죽게 될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냉수대가 언제 얼만큼 형성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연구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진이 바로 송정 앞바다에서 찍은 사진인데요. 처음에 봤을 때는 저는 산에 있는 모습인 줄 알았어요. 근데 산이 아니고 밑에 바닥에 보시면은 파도 모양이 있어요. 그렇죠? 요거는 바닷가인데 냉수대에 의해서 기온 차이에서 생긴 애는 해무가 의해서 형성되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몇 년 전에 광안대교에서 찍은 모습인데요. 기온과 바다 수온 차이가 너무 나기 때문에 이렇게 구름처럼 보이는 해무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이 그림은 앞에 설명을 드렸는데 MPP 위성이라는 것인데요. 보시면 서울, 부산 같은 경우에 불빛이 아주 환하죠. 근데 바다에도 불빛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 불빛은 등대가 아니고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배가 불을 켜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다음 그림을 보시면 2월, 5월, 8월, 11월 이제 배 위치가 달라요. 이것은 바다 수온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 수온에 따라서 안에 살고 있는 먹이 생물이 달라요. 그 먹이 생물을 따라서 고등어라든지 오징어가 이동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고등어나 오징어를 잡기 위해서 이제 배가 있는 모습을 찍은 거고, 오른쪽에 있는 것은 1년 동안 이제 배가 얼만큼 이동하고 있는지에서 합성을 했어요. 해보니까 거의 바다가 불빛이 뒤덮여 있어요. 이만큼 우리 4.5배인 바다 속에서 많은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그림은 앞에 보신 걸 부연 설명하는 건데요. 물고기는 그냥 모여있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밤에 산책을 갔을 때 가로등에 불빛을 보잖아요. 그러면 그 가로등에 나방이라든지 곤충이 막 몰려있죠. 그러한 동물의 특성이 있어요. 불빛을 따라가는. 마찬가지로 바다도 넓은 바다에 물고기가 퍼져 있는데 그 물고기를 모으기 위해서 이 불을 켜놓고 있습니다. 이 불을 켜는 게 집어등이랍니다. 물고기를 모으는 등인데 이런 집어등을 켜고 바다를 모아서 물고기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리를 이용해서 위성을 가지고 이제 관측을 해보면 어느 해역에 어느 물고기가 많이 있는지를 간접적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